최악의 악을 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겠죠. 12부작이고요.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입니다. 시놉시스는 한국을 배경으로 마약거래 트라이앵글의 국제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경찰 박준모가 새로운 범죄 조직을 잠입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극중 이름이 아닌 배우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욱 배우랑 임세미 배우 요 두 인물이 경찰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나름 경찰 조직 안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지창욱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요. 그 와중에 국내 마약 조직이 이제 막 성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된다라는 경찰의 미션이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마약 조직 안으로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지창욱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 지금 거기 언더커버로 가서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하면은 승승장구 시켜줄게. 우리 둘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창욱이 이 마약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마약 조직의 보스가 요 위하준 배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은 흔하디 흔해 빠진 무간도에서도 봤었고 신세계에도 봤었던 언더커버물의 시나리오를 충직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을 더합니다. 조직 보스인 위하준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 이 지창욱의 와이프인 임세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임세미랑 지창욱이랑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은 경찰 언더커버라는 사실이 들통날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로 진행이 됩니다. 좀 상황들이 많이 꼬이는데 어쨌든 이혼녀로 묘사가 되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누나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들이대도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들이대게 됩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를 하는데 그 중국 마약 제조 조직의 딸이 요 비비예요. 배우 활동명은 김형선데 알아듣기 쉽게 그냥 비비라고 하겠습니다. 마약 제조 조직 보스의 딸인데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요 지창욱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 비비를 에스코트를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와중에 이 둘이 또 눈이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각관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사각관계가 꼬인 요 상황에서 정체가 막 들통날 만한 그 상황으로 서스펜스를 좀 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되게 막 난잡하잖아요. 난잡하고 약간 막장 스멜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신기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개가 시원시원합니다. 질질 끄는 전개 없이 매 회차마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배우들의 매력으로 좀 끌고 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중요 스토리 라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연 배우들 위주로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 주연 배우 모두 다 연기도 잘하고 이제 작품 안에서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해줬지만 조연들이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그 조연은 임성재 배우. 이분이 이 위하준 배우의 오른팔 역할로 나오는데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이분이 이미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줬죠. 무빙에서도 나왔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식당 사장님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의 모습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분만 나오면은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신중하고 뭐든지 의심하고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로 인해서 주인공인 지창욱 배우의 정체가 막 들통날락말락하고 막 여러가지 그 위기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서스펜스들이 꽤 볼만했어요. 그리고 요 차래영 배우라는 2인자와 3인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처음 뵙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그 스타일의 2, 3인자를 왔다 갔다 하는 조직 내에서 그런 인물인데 이분 보는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잡이로 나오는 그 킬러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얼마든지 좀 몰입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면 때깔이랑 그 액션 연출 때깔도 상당히 괜찮아요. 특히 화면 같은 경우는 조명들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드는데 붉은색 조명이나 푸른색 조명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네온 사인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출하면서 옛날에 그 홍콩 느와르물 같은 것들을 좀 흉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보이고 그리고 액션 연출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과감해요. 칼로 찌른다거나 혈흔이 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제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폭력 수위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과 이 폭력의 대상이 조직폭력배들 지들끼리 막 찌르고 쑤시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내 일은 아니야
내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집 불구경하는 그런 기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폭력의 수위가 아닌가, 상대적으로는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화까지 한 회가 끝나면은 다음 회가 궁금해지게 하는 힘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촘촘한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본 것 같은 소재들이 좀 짬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불호 요소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불호의 요소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재밌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